나그네님, 장희빈이 악녀라는 거 아시죠? 질투가 심하고 왕비를 저주하고 신당을 차린 그 여자. 근데요, 그 이야기가 그녀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쓴 글에서 나왔다면요. 숙종이 먼저 사랑해서 왕비 자리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고는 같은 숙종이 5년 뒤에 끌어내렸습니다. 달라진 건 장희빈이 아니었어요. 왕이 달라진 거였지요.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당공기가 제법 차지요? 화로 가까이 앉으세요. 오늘은요, 월양이가 여러 번 망설였던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너무 익숙한 이름이라서요. 장희빈,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들으시고 나면 알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몰라요. 나그네님, 자, 술 한 잔 받으시겠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나그네님, 상상해 보세요. 한양 성박 어느 중인 집안에 옥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가 있었대요. 장옥정. 옥처럼 맑고 곧다는 뜻이지요. 아버지는 사역원 봉사, 그러니까 외국어 통역을 맡는 관청의 종팔품 관리였어요. 역관 집안이었던 거예요. 역관이라는 게 뭐냐고요? 청나라 말, 일본 말을 해석하고 나라 사이 무역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제법 만졌다 하더이다. 근데 신부는요? 중인이에요. 양반 아래, 상민 위. 어느 쪽도 아닌 그 어중간한 자리.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벼슬로 높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인의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나그네님, 그 아버지마저 장옥정이 어릴 때 세상을 뜨고 말았대요. 어머니만 남은 집안. 딸 하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 시절 중인 집안 딸이 살기를 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궁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나그네님, 그 시절 중인 집안 딸이 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궁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궁녀를 뽑을 때 차출해 가는 거예요. 장옥정이 입궁한 게 6살이었다, 8살이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아직 두 손에 꼽을 나이에 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인조임금의 계비이신 자해대비 조씨 마마 곁에서 나인으로 자랐지요. 그렇게 궁에서 자란 장옥정이 어른이 됐어요. 나그네님, 이런 말을 들으면 믿으시겠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외모가 아름답다고 직접 적힌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왕비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장옥정이에요. 실록에 딱 한 줄 남아있대요. 장옥정 얼굴이 아름다웠다. 글쎄 말이에요. 실록이라는 게 나라의 공식 역사서잖아요. 거기다가 한 여인의 얼굴 이야기를 적어 놓을 만큼 그게 어느 정도였을지 나그네님도 짐작이 가시지요? 숙종이 처음 장옥정을 눈여겨본 게 인경왕후가 세상을 뜨고 난 1680년 무렵이었다 하더이다. 왕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총명하고 곱기까지 한 궁녀가 왕의 눈에 들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지요. 근데 나그네님,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숙종에게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명성왕후 김씨. 왕이 좋아하는 후궁이 생기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었다 하더이다. 명성왕후가 장옥정을 보더니 딱 한마디 하셨대요. 간사하고 악독한 여자라고요. 나그네님, 그 말 한마디에 장옥정은 궁 밖으로 쫓겨났어요. 1680년의 일이에요. 왕이 좋아해도 어머니 말 한마디에 나가야 했던 거지요. 왕이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명성왕후가 그냥 아들 후궁이 싫었던 걸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그네님. 그 뒤에는 훨씬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서인과 남인, 들어보셨지요? 조선 중후기를 뒤흔든 두 붕당이에요. 서인은 인현왕후 쪽, 남인은 장희빈 쪽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옥정이 궁에서 쫓겨난 건 단순히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어린 궁녀 한 명을 둘러싸고 이미 정치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쫓겨난 장옥정은 궁 밖에서 지냈어요. 그러는 사이 궁 안에는 새 왕비가 들어왔지요. 1681년 인현왕후 민씨예요. 서인 집안 출신의 새 중전. 반듯하고 덕이 높다는 소문이 자자했대요. 모두가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고 했겠죠. 장옥정은 잊힌 이름이 될 거라고. 5년이에요, 나그네님. 5년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5년 동안 장옥정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였을지 월향이는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네요. 왕이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 말 한마디에 쫓겨난 여자. 궁 밖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언제 다시 불려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 아이고, 근데 나그네님,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기묘하게 흘러가요. 1686년, 5년 공백 끝에 장옥정이 다시 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부름이 어디서 왔냐 하면요. 인현왕후예요. 새 왕비가 직접 장옥정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고요?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해 주는 건 민망하다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은 여인을 바깥에 두면 예에 어긋난다는 뜻이지요. 아이러니하지요, 나그네님. 나중에 가장 고통받게 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데려온 거예요. 인현왕후가 그걸 몰라서 데려왔을까요? 알면서도 데려온 걸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인현왕후뿐이겠지요. 어쩌면 그분도 왕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법대로 한 거겠지요. 그게 인현왕후라는 분이었다 하더이다. 어쨌든 그렇게 5년 만에 장옥정이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해 수건, 정식 후궁직위를 받았지요. 나그네님, 근데요. 5년 만에 궁으로 돌아온 장옥정한테 숙종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숙종이 중궁전 발길을 뚝 끊었어요. 인현왕후가 머무는 처소에 발길을 끊고 하루하루 장옥정의 처소만 찾았다 하더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왕의 마음을 더 깊이 새겨놓았던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예요, 나그네님. 숙종이 그렇게 장옥정만 찾던 그 이듬해 왕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옥정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나그네님.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예요. 나그네님, 자, 술 한 잔 더 받으세요. 5년을 궁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인현왕후 손에 이끌려 다시 궁으로 돌아온 장희빈. 그런데 돌아온 그 해가 1686년이었고요. 그로부터 딱 2년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나그네님, 1688년이에요. 음력으로 10월 27일. 장희빈이 왕자를 낳았어요. 훗날 경종 임금이 되는 그 아이예요. 지금 들으면 그래서요 싶으실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숙종 임금이 왕좌에 앉은 지가 몇 년이 됐겠어요? 15해예요. 무려 15년이에요. 나라의 왕이 15년 동안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왕비도 있었고 후궁도 있었는데 15년 동안 아들 하나 없었던 거지요. 왕조 시대에 후계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나그네님도 아실 거예요. 그 15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 장희빈이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장희빈이 그 아이를 낳던 날 숙종 임금이 얼마나 기뻤을지. 월향이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15년을 기다린 아들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쁜 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나그네님, 잠깐 정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다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절 조선 조정에는 두 파벌이 있었어요.
노론과 남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 패거리가 사이가 어찌나 나빴는지 서로 뭔 일만 생기면 으르렁댔대요. 그런데 이 싸움이 왕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노론은 인현왕후 편이었고 남인은 장희빈 편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정치 세력이 왕비 자리를 놓고 대리전을 벌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났다는 게 단순히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남인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패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1689년 1월, 숙종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이 왕자를 원자로 삼겠다고요. 원자라는 게요, 세자 이전 단계예요. 왕세자 확정 전에 이 아이가 후계자다라고 공인하는 거죠. 그리고 종묘사직에 그 사실을 고했어요. 그러자 노론영수 송시열이 들고 일어났어요. 송시열이 누구냐고요? 그 시절 노론의 대표 어른이에요. 경력과 명성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반대 상소를 올린 거예요. 아직 이르다. 원자로 정하기엔 이르다는 거였죠. 나그네님, 생각해보세요. 왕이 이 아들 원자다라고 선언했는데 신하가 그건 이르다고 반대한 거잖아요. 숙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숙종은 송시열의 관직을 빼앗고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이게 기사환국의 시작이었어요. 노론이 쫓겨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고요? 나그네님, 인현왕후 편이었던 노론이 쫓겨났으니까 인현왕후 자리도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해, 음력 5월 2일이 됐어요. 인현왕후가 폐비됐어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서인,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서민 신분으로 강등돼서 궁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때 인현왕후 나이가 23이었대요. 23 나이에 왕비가 쫓겨난 거예요. 아이고, 나그네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5월 2일에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딱 10하루가 지났어요. 5월 13일, 장희빈이 왕비 책봉을 받았어요. 10하루예요. 인현왕후가 나간 지 10하루 만에 장희빈이 왕비가 된 거예요. 자리가 채 식기도 전에 바뀐 거지요. 나그네님, 상상해보세요. 중인 집안 역관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사역원 봉사라는 종팔품 관직을 지낸 역관이었어요. 조선에서 중인이라는 건요,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신분이에요. 과거를 봐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고 나라의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 집안 딸이 왕비가 됐어요. 참 희한하지요? 조선 역사 500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중인 출신이 왕비 자리에 오른 게, 월량이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나그네님, 여기서 월양이가 꼭 한 가지를 여쭤봐야겠어요. 이게 장희빈의 승리였을까요? 숙종이 진심으로 장희빈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왕비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걸까요? 그래서 노론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왕비 자리에 올린 걸까요? 아니면요, 나그네님, 숙종이 정치적으로 서인 세력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인을 등에 업고 그 칼을 들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장희빈이 앞에 세워진 거예요. 왕자의 어미니까 왕비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사란이 아니라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느 쪽인지 나그네님은 어떻게 보세요? 월양이는요, 이 질문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었다면 그 왕은 그 여인 곁에 끝까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고요? 나그네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왕비가 된 장희빈, 그 자리가 5년이에요. 딱 5년이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숙종이
또 마음을 바꿨어요. 이번엔 그냥 발라진 게 아니었어요. 직접 장희빈을 끌어내린 거예요. 왕비 자리를 준 손으로, 같은 그 손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진 건 장희빈이 아니었어요. 과연 누가 달라진 건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나그네님, 잠깐만요. 왕비가 됐어요. 중인 집안 역관딸이 조선의 왕비가 됐어요. 이쯤이면 해피엔딩 같지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오늘 월양이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지요. 왕비가 된 지 꼭 5년이 지났어요. 1694년이에요. 그 5년 동안 뭔가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장희빈이 아니었어요. 숙종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그네님, 또 다른 여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해요. 숙빈 최 씨라는 분이에요. 장희빈보다 11살 아래였어요. 장희빈이 궁에서 왕비 노릇을 하는 동안 이 어린 여인이 숙종의 눈에 들기 시작했대요. 어떤 여인이었냐고요? 장희빈이 당차고 화려한 분이었다면 숙빈 최 씨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분이었다지 뭡니까? 궁녀였대요. 왕의 눈에 들 법한 출신도 배경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묘하게 왕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이고, 남자들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건지. 가지면 시들해지고 없어지면 아쉬운 거잖아요. 장희빈은 이미 왕비였으니까요. 가진 거예요. 숙종 손에. 그런데 나그네님, 가진 것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임금 손에 들어간 건 임금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거니까요. 1694년 4월 1일이에요. 나그네님,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갑술 황국이라고 해요. 또 정치판이 뒤집어졌어요. 잠깐, 혹시 헷갈리시는 분 계실까 봐요. 5년 전 기사황국 기억하시지요? 그때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 파도에 올라탄 게 장희빈이었고요. 이번엔 반대예요. 같은 숙종이 이번엔 남인을 몰아냈어요. 참 희한하지요? 5년 전에 서인을 내쫓은 게 숙종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남인을 내쫓은 것도 숙종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왕이 한쪽을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또 그 반대편을 세웠다가 무너뜨린 거예요. 나그네님, 이걸 보면 숙종이라는 왕이 어떤 분이었는지 짐작이 가지요? 요즘 말로 하면 한 번에 한쪽 편만 들지 않는 분이었어요. 권력 균형을 손에 쥐고 흔드는 분. 정치를 아주 영리하게 하신 분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끼어서 짓눌린다는 거예요. 그 짓눌린 사람 중에 장희빈이 있었지요. 4월 1일 갑술 황국, 남인이 실각했어요. 그리고 열흘도 안 돼서 인현왕 후 보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희빈,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됐어요. 나그네님, 잠깐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5년 전에 인현왕후가 쫓겨나던 날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장희빈이 내려오고 인현왕후가 다시 올라갔어요. 왕비에서 희빈으로. 중궁전에서 비어있는 처소로. 그 자리를 주고 뺏은 게 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건 장희빈이 아니에요. 숙종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그네님, 이 말이 중요해요. 월양이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장희빈이 악독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바뀌면 왕비도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거예요. 조선 궁궐이 그런 곳이었어요. 왕이 좋아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좋아한다는 게 가장 불안한 자리예요. 왕의 마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나그네님,
이제 버려진 장희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희빈으로 강등된 뒤 장희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을 독차지하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왕의 변두리로 밀려난 거예요. 인현 왕후가 중궁전을 차지하고 숙빈 최 씨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장희빈은 취선당이라는 처소에 남겨졌어요. 취선당, 기쁨을 선택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장희빈이 느낀 게 기쁨이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그네님. 내가 왕비였어요. 분명히 왕이 사랑해서 왕비가 된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덕분에 올라갔고 그 사람 손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내 처소 발길을 끊었어요. 다른 여자 처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공포가 어떤 건지 월양이는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그네님, 이 즈음에 야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수문록이라는 야담집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실록에는 없어요. 정사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들어주세요. 장희빈이 숙빈 최 씨를 항아리에 가뒀다는 이야기예요. 숙빈 최 씨가 왕의 아이를 가졌을 때 장희빈이 그 사실을 알고 숙빈 최 씨를 불렀대요. 그리고 큰 항아리 안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했다지 뭡니까? 숙빈 최 씨가 며칠을 그 안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풀려났대요. 나그네님,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야담이에요. 수문록이라는 야담집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월양이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장희빈이 그걸 왜 했을까요? 단순히 악독해서? 성품이 나빠서? 아니면 버려진다는 공포가 그녀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게 아니었을까요? 왕의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느끼는 그 서러움과 공포가 그 행동으로 터져나온 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면 장희빈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너무 무서운 곳에 놓인 사람 같아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나그네 님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701년이에요. 갑술 환국이 있은 지 7년이 지났어요. 음력 8월 14일이에요. 인현 왕후가 세상을 떴어요. 35세였어요. 한창인 나이지요, 나그네님. 35이에요. 복위하고 나서도 오랜 지병을 알아왔는데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왕비가 돌아온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그네님,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어요. 인현 왕후가 죽었어요. 그리고 딱 56일 뒤에요. 장희빈도 죽어요. 같은 해, 같은 가을에 왕비 자리를 놓고 평생을 맞섰던 두 여인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나그네님, 문제는 그 56일 사이에 있어요. 인현 왕후가 죽고 나서 장희빈이 왜 죽게 됐는지, 그 56일 동안 취선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장희빈의 죽음을 불러온 게 정말 저주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그 이야기는 더 서늘해요, 나그네님. 각오하고 들어주세요. 나그네님, 인현 왕후가 세상을 뜬 건 1701년 음력 8월 14일이었대요. 35살 한창 때요. 그리고 그날부터 딱 56일이 지났어요. 그 5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인현 왕후가 눈을 감고 2달이 채 안 됐을 무렵이에요.
1701년 9월,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나아가 이렇게 고했대요. 마마, 희빈 장 씨가 취선당에 신당을 차렸사옵니다. 이게 바로 실록에 기록된 숙빈 최 씨의 발고예요. 신당이 있었다는 건 숙종실록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나그네님,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그 신당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했어요. 인현왕후를 죽이려고 신당을 차리고 빌었다고. 노론이 남긴 기록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적었지요. 근데 나그네님,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1699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당 발각되기 2년 전이에요. 장희빈의 아들,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아이가 두 차에 걸렸대요. 천연돼예요. 그 시절엔 어른도 못 버티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글쎄, 왕자가 뜨거운 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는데 어미 마음이 어땠겠어요. 후궁으로 강등된 몸이라 마음대로 내전을 드나들 수도 없고 어이한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신당에서 빌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 살려주세요. 이 어미가 뭐든 할게요. 저주인지 기도인지 나그네님, 지금으로선 아무도 몰라요.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그게 저주였다는 직접 기록은 없거든요. 달리 말하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빈 어미의 기도를 왕이 죽음의 이유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숙종은 그해 음력 10월 8일 자진 명령을 내렸어요. 스스로 죽으라는 거예요. 정사에는 자진으로 기록돼 있어요. 야담에서는 강제로 사약을 들이밀었다 하더이다. 어느 쪽인지는 지금도 논란이에요. 그리고 음력 10월 10일 장희빈은 취선당에서 눈을 감았어요. 향년 43이었지요. 나그네님, 취선당이라는 이름 아세요? 추산당. 기쁨을 선택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선택한 집에서 혼자 죽었어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서늘한 이름이지요. 나그네님, 오늘 월양이가 장희빈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드라마에서도 야담에서도 그녀는 늘 악녀였지요. 질투 많고 모질고 저주까지 건 여자. 근데 말이에요. 월양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더이다. 왕이 먼저 사랑했고 왕이 먼저 배신했어요. 기사왕국 때 왕비를 만들어준 것도 숙종이었고 갑술왕국 때 후궁으로 다시 끌어내린 것도 숙종이었어요. 달라진 건 장희빈이 아니었어요. 왕의 마음이 달라진 거지요. 버려진 공포 속에서 신당에서 빌었던 그 기도가 저주였는지 기도였는지는 이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월양이 눈에는 악녀가 아니라 버려진 여자가 보이더이다. 아, 그런데 나그네님, 오늘 이야기에서 월양이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그 신당을 숙종에게 고한 여자 이야기예요. 숙빈 최 씨요.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게 또 만만찮은 이야기거든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나그네님. 오늘 장희빈 이야기 어떠셨어요? 악녀라고 불린 여자가 꼭 악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나그네님 마음 어딘가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기록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희빈은 기록을 당한 쪽이었지요. 그것도 자기를 미워하는 쪽이 쓴 기록으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전에 잠깐만, 그 기록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한 번쯤 돌아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나그네님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밤이 꽤 깊었어요. 이제 찻잔은 내려놓으세요. 눈이 무거우시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월양이가 여기서 한동안 더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편안히 눈 감으세요, 나그네님.